안녕하세요. 오늘 시나리오 창작 2주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기획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기획을 잘한다는 게 아이디어가 재미있다는 걸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가, 즉 사용자 경험과 시스템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컨텐츠 속에서 어떤 기획 의도와 설계에 대한 전략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 의도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흐름과 UX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것들이 왜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는지 기획자의 입장에서 기획자적 시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디지털 콘텐츠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고 생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기획 구조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소비할 건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소비할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집중을 하게 되냐면 소비자라고 불리는 유저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유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이 사용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저라는 관점에서 우리 기획자로서 어떤 컨텐츠들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고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콘텐츠를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를 설계해야 해요. 그래서 콘텐츠는 혼자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공정에서 이후에는 개발자들이 또 디자이너들이 함께 편집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작업자에 대한 이해를 누구를 위해서, 유저를 위해서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예측하고 설계한 다음에 기획, 개발, 제작, 디자인 모든 일련의 팀들한테 우리 이제 이렇게 만들자라는 것들을 제시해야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컨텐츠는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컨텐츠예요. 자, 오버쿡이라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말고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급이 되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오버쿡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버쿡은 고스트타운 게임즈에서 개발을 했고 팀 세븐틴에서 퍼블리싱한 협동 중심의 요리 액션 게임이에요. 최대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게임인데요. 제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플레이어는 각자 요리 캐릭터를 하나씩 조작을 하고 재료를 자르고 조리하고 접시에 담고 또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근데 문제가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주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이 주방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불이 나오는 오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막 들고 있던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걸 줍는데 또 안 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잘 돼서 협력을 해서 이 게임을 해야 돼요. 오버쿡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벨 디자인에 있는데, 이게 뭐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일직선의 주방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게임이 진행이 될수록 이 주방에 대한 난이도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새롭게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캐릭터 디자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햄스터 셰프, 고양이 셰프, 좀비 셰프 되게 개성 있는 디자인에 그 모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유저가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몰입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오버쿡은 기본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으로도 사용자에게 긴장감, 소통, 전략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이번 시간에 이 오버쿡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버쿡이라는 게임이 갖고 있는 그 기획의 우수성에는요. 우선은 시간 압박,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죠. 그리고 실패와 제도전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 이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이 끝난 뒤에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 전략회의가 이어지게 되는 기획적으로 매우 완성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오버쿡에서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플레이어의 확장이 아니에요. 멀티플레이어를 많이 두고 우리 처음에 한 명이서 했다가 두 명이서 했다, 세 명이서 네 명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워크, 협력 그 자체가 게임의 핵심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 개발부터요. 어떻게 하면 플레이어들이 진짜로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시간 관리, 공간 인식, 그 다음에 뭐 소통해야 되고 실제 협업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첫 번째로 프로토타입에 만들겠죠? 일반적으로 이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플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할 거야, 어떻게 게임을 즐길 거야 하는 내용들이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유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선 점프를 넣을 거고 여기에선 뭘 할 거고 이건 장애물로 배치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배열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요리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뭐 재료를 어떻게 운반, 그 다음에 손질할 것인지, 그리고 요리, 어떤 방법으로 요리할 것인지, 서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협력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는 역할을 고정시키지 않도록.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플레이어가 한 역할에 머무르지 않도록 동시에 처리해야 할 작업량을 플레이어 수보다 훨씬 더 많게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주방에 화면에서 보시는 요 요리하고 있는 친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지가 가려서 안 보일 텐데 여기 이렇게 길 건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재료를 이렇게 손질을 하면은요. 횟감이 이렇게 회로 쳐져요.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았어요. 밥을 찌고 있어요. 이게 시간 내에 밥이 완성이 딱 되지면 알람이 울려요. 밥 다 됐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거를 툭툭툭툭 쓸고 있다가다 바로 얘한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초과되면 불이 타요. 불이 타면 지금 이쪽에는 소화기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화기가 보일 거예요. 이 소화기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까지 가? 아니요, 못 가요. 그래서 얘가 음식을 지금 반납하러 여기 음식 반납하는 데인데 이 음식을 반납하러 여기까지 갔다가 소화기를 들고 와서 이거 뿌려줘요. 뿌려주면 얘는 이제 이 음식물 버려야겠죠? 휴지통에 음식물 버리고 지금 요 레일 끝에 들어있는 여기가 휴지통인데 여기다가 음식물 비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냄비 올려놓고 다시 요리 손질하고 얼마나 많은 스텝이 지금 초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돼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음식은요. 이 친구가 다시 또 이렇게 배달을 해요. 배달을 하면 여기 다 먹은 그릇들이 설거지감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또 누군가는 여기 와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와서 설거지 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동선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이거 네가 해줘, 이거 내가 할게 라는 커뮤니케이션이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버쿡은요. 이동,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막 재료 같은 것도 던지면 받아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줍기, 아니면 음식물 꺼내기, 뭐 집기, 이런 거. 이런 것. 아주 최소한의 동작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 게임을 할 수가 있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임의 흐름이 주문을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메뉴보드에 주문이 쌓여요. 그리고 재료를 손질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거 배달, 서빙을 하죠. 서빙을 하고 빈 그릇은 설거지해요. 아주 단순한 로직이지만 여기에 실패의 조건이 있어요. 화면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색깔이 다 차져 있다가 점점 다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초록색, 연두색, 그 다음에 라이팅 그린, 그리고 나서 오렌지색. 이러고서 얘가 없어지면 이거가 진동이 막 오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빠져요. 그러면은 이 메뉴는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재료를 손질해서 갖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메뉴는 취소됐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불타다라는 얘기를 했죠. 음식물이 불에 타가지고 결국에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UI에 대한 부분도 아주 심플하게 나 지금 주문 들어왔어? 메뉴. 그다음에 주문 취소됐어? 없어져. 그 다음에 나 지금 재료 손질 이만큼 진행됐어? 알겠어. 그리고 나서 별거 아니겠지만 뭐 대기 시간이라든지 점수표, 여기 점수표 엄청 크게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이게 보여줘요. 그리고 사용자가 맵 구조를 스스로 파악해서 동선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겠다. 그 대신에 유저가 조작이 가능한 캐릭터는 한 사람당 1개 담당을 하고 1인 1력. 이게 제가 1인 2역짜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혼자서 플레이하는 거 죽어도 못하겠어요. 근데 1인 1역으로 최대 4명까지 역할 분담만 잘 된다면 이건 정말 쉽고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내 행동을 제지하려고 드는 어떤 인터페이스의 팝업이라든지 시각적 노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알려주는 이 경고나 이런 것들은 뭐 타이밍이 다 됐어요. 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식의 알림음 정도인데 그것에 오는 압박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별다른 경고 없이 행동 기반으로 오류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유저가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간단한 설계 구조를 본다면 아주 간단한 조작, 이동, 상호작용하는 것, 물건 짓기 이런 최소한의 동작으로 누구나 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 그리고 주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움직이는 조리대, 그리고 아주 좁은 통로, 그다음에 분리된 공간 같은 것들, 주방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벨 디자인이 재미 요소를 강화했다는 거. 이게 사실 정보를 많이 주는 그런 게임은 또 아니거든요. 저는 이 게임을 일부러 불편하고 아주 비효율적인 동선과 장애물 또 제한된 공간을 배치해서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협력에 대한 가치를 체감하게 만든 저항의 미학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저항의 미학에 대한 것들을 또 사실 게임에서 적용되는 룰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방해물이 방해물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고, 방해물이 방해물로 작용하지 않으면 그럼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방 같은 경우는요.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조리대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냐면 이게 우리 재료예요. 식재료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배가 이쪽으로 도착했을 때 완성된 애를 여기다 얹어주면 접시에다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 배가 이쪽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있는 식재료를 이 테이블로 얹어주면 얘가 이걸 가지고 여기다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면 반납하고 접시 빈 그릇 올리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플레이어가 이것들 공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몰입감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UX에서의 최고는 바로 유머와 긍정적인 피드백. 사실은 이게 카오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수와 혼란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실패조차도 재밌고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구조를 가져요. 근데 간혹 이런 친구들 있죠. 게임에 목숨 거는 친구들. 게임 정말 잘해. 야, 너 왜 그렇게 해? 너 거기서 뭐해? 너 저리 안 가? 막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이 게임은 그렇게 누구 하나가 특출나게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 게임이 별 3개를 따고 끝날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트 있게, 재미있게 이 게임은 커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재밌는 얘기, 뒷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누구 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게임을 기획한 그 기획자들이 이 게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직접 그 협력하는 그 프로세스를 관찰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학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버쿡 기획의 핵심적인 전략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거는 결국에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역할 변화를 유도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특정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플레이어보다 더 많은 수의 작업이 들어와요.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조리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해서 멀티태스킹하고 소통이 필수적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이 화면 안에서는 어떤 공간에서는 재료가, 또 어떤 공간에서는 조리대가, 또 어떤 공간에서는 요리를 주문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단 부분에 보면은 칼도마가 있죠. 그리고 옆에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대가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레벨마다 주방의 구조가 변해요. 그리고 장애물, 움직이는 조리대라든지 아니면 불이란 쥐 같은 방해 요소들, 플레이 도중에도 계속 전략을 바뀌어야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유저와 상호작용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역할 뭐예요? 분담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재미와 도전의 균형.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이도와 변수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했어요. 대기 시간, 수프 끓이는 시간, 접시 닦는 시간과 그 다음에 리스크, 음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넣어서 플레이어가 효율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버쿡의 기획은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았구나. 게임이라면 가져야 되는 인터랙션이라는 상호 요소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쉽지만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냥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캐주얼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조작은 간단해요. 조작은 간단하고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에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레벨이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이 계속 뭐예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하고 온보딩 할 때요. 그리고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실수를 해도 좌절하지 않게 계속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을 엄청 신경 썼어요. 이거는 제가 외국의 한 그 블로그에서 찾은 건데요. 오버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시기 편하라고 한국말로 바꿔놨는데요. 이 바꿔놓은 얘기는 되게 이 말이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인즉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친구가 쳤어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또 그 친구가 이거 좀 던져봐, 뭐 좀 던져봐 막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던졌는데 자기가 한 번에 딱 던졌는데 이 믹서기 안에 어디 이런 볼 같은 데에다가 한 번에 슝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했다는 거예요. 허탕했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불난 거 보이시죠? 얘네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 게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연출들은 되게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지만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막 내가 던졌는데 내 친구가 저걸 한 번에 받았어. 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풀린다는 거예요. 유머와 위트가 담겨 있다는 거. 그런데요, 실제로 이 오버쿡을 칭찬해야 되는 건 다른 면에 있어요. 오버쿡 기획할 때요, 얘네들이 인디 게임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의 피드백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 예상과 달리 아이들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듣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서요. 접근성과 재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캐릭터에 대한 것들도 훨씬 더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고 더 아기자기하고 몰입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휠체어 타고 있는 G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다 어떤 특정한 유니버셜 디자인에 가까운 형태의 캐릭터 디자인들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일로 중요한 레벨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죠. 얘네가 이 레벨 디자인을 레벨 디자인에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을 했다는 거는 정말 칭찬할 일인 거예요. 레벨 디자인 자체가 자연스럽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였고, 플레이 도중에 역할 분담이 계속 바뀌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원래 냄비에다가 밥 넣고 밥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후라이팬이 불타네? 그럼 내가 가가지고 후라이팬 꺼내줄게. 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결국 혼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플레이어 간에 소통하게끔 만든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오버쿡이 제일 잘한 기획은 그거였다는 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싶은 게요. 왜 그럼 일반적인 이런 협력 구조의 게임하고 나는 이 오버쿡을 다르게 평가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협력 방식은 특정 역할에 고정이 되고 협력은 선택적인 거예요. 근데 오버쿡 구조는 뭐냐면 협력 방식 자체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이고 유동적이라는 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력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강제성이라는 걸 갖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난이도나 장애물은 어때요? 이거 예측이 불가해요. 예측 불가한 환경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불편함을 계속 배치해. 지속적으로 변수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 그런데 일반적인 협동 게임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거든요. 장애물도 얘는 이 장애물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생긴 애들이 장애물을 해요. 거기에다가 목표 구조는 어때요? 이 오버쿡이라는 애는 공동의 목표예요. 우리 같이 해야지 이걸 깰 수 있어. 팀 단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돼 있는데 일반 협동 게임 같은 것들 잘 보세요. 우리가 협동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영상은요. 오버쿡 만든 회사에서 만든 또 하나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무빙아웃이라고 해서 이사하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는 게임이에요. 지금 보면은 플레이어가 이삿짐을 날라요. 그 다음에 이삿짐으로 날라야 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2명 모양의 아이콘이 뜨죠. 이거는 혼자서 못 날라요. 2사람이 같이 날라야 돼요. 얘네들 지금 각자 나르고 있잖아요. 여기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에요. 여기다가 막 쌓아 올리고 나중에는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 보면은 얘네도 역할이 고정돼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협력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얘네는 협력하고 말고는 지네가 정하는 거고, 자, 이렇게 던져놓고 가고, 그 다음에 예측 불가한 환경, 오버쿡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고의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여기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장애물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이 집안에서의 장애물이라는 거, 창틀, 이런 거 뛰어넘는 거, 요런 정도예요. 목표 구조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공동의 목표, 팀 단위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오버쿡과 달리 얘네는 한 사람이 다 이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쟁적인 요소는
반드시 포함을 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성공했는지 페일했는지가 어떻게 측정이 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UX 설계에서 봤을 때 불편함과 혼란을 통한 어떤 몰입이나 유머를 강조한 게 뭐예요? 오버쿡 게임이었어요. 근데 얘는 아까 집 나르는 것만 봐도 알지만 얘는 최적화된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야. 지금도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소돼지 닭몰이 하는데 얘를 이런 미로에다 집어 넣는 것보다 잘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게임의 어떤 최적화된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게 일반적인 협동 게임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버쿡이 플레이어가 가져야 되는 경험 중에 실패조차 재밌고 학습을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한 경험이 결국 성장할 수 있게끔 진화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런데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요, 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실패했을 때 그냥 좌절감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오버쿡과의 좀 차이를 갖는다면,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 해도 오버쿡과의 차이를 다 갖는다면 얘는 타이밍이나 방향성 이런 조율이 핵심인데, 얘는 2인 1체제 플레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협업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의사소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의사소통이나 협업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가 오버쿡이 정말 우수한 콘텐츠다라고 평가했던 그 기준이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오버쿡이 갖는 의미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협력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버쿡이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플레이하는 협동 게임 아니라는 거, 플레이어들이 소통하고 역할을 유동적으로 바꾸면서 실시간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설계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자연스럽게 플레이어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전략적 분업,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협력의 재미를 체험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사실 가장 차별화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 오버쿡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실패조차 즐거운 경험으로 전환시키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실패와 변수, 실수 이런 것들이 곧바로 유머와 긍정의 피드백이 이어지도록, 제가 아까 블로그를 소개시켜 드렸죠. 이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전, 협력 그거에 대한 동기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진입이 쉽다는 거는, 진입이 쉬운데 얘가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뭐였죠? 깊은 전략성. 전략적으로 전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간단한 조작 방법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누구나 다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어떤 특정 레벨이 올라갈수록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가 아주 중요해져요.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도전과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제가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이도를 중, 하가 있다면 어디에다 맞춰서 기획해야 할까 얘기를 하다가, 자, 우리 스타크래프트는 솔직히 중도 아니고 상에 가깝지만 최상이라고 하기엔 또 애매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하가 아니에요. 얘는 하가 아니에요. 정말 게임의 고수들은요, 하 딱 들어가면 쉬워,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하지 하고 보링이라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안 하다가 모처럼 다시 시작했는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단축키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의 난이도를 맞추면 이탈된 유저가 다시 복귀했을 때 금방 상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와 몰입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조작이 너무 쉬우나, 그렇게 쉽기 때문에 이탈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팀워크를 형성해서 나 혼자 재밌자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재밌자를
요구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초보자, 숙련자 모두가 성취감을 느끼고 도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게 매번 다른 팀원, 전략, 새로운 환경, 모든 것들이 질리지 않고 반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3년,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저희는 회사에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그날의 소원을 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 생일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 같이 오버쿡 하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근무를 한 4시까지 하고 4시 이후부터 다 같이 팀을 짜가지고 오버쿡 팀 대항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는 이 게임을 사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했었으나 팀원들하고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새로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버쿡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버쿡은 이렇게 우수했어 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바로 목표가 의도가 명확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콘텐츠는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콘텐츠예요. 오버쿡은 혼돈 속의 협업이라는 그 감정과 경험을 설계 의도로 삼았어요. 기획할 때 사용자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며 콘텐츠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행동 기반 시스템 구조. 그러니까 게임의 흐름. 여기 오버쿡에서는 요리하고 조리하고 그 다음에 서빙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사용자의 행동은 다 행동 단위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행동에 대한 피드백, 그거에 대한 결과, 그 결과들이 게임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구조. 그러니까 즉 기획할 때 사용자의 행동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피드백을 가질지 구체적으로 구조적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점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점프가 가지고 올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 내가 한번 점프를 쿵 하고 발을 착지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던 몹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든지 내가 점프를 한번 콩 하는 순간 내가 순간이동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버쿡이 또 잘했던 것 중에 실패 가능성이 곧 지루함은 아니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실패의 가능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패를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음으로 재도전하게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작동하게끔 실패의 원인이 구조 속에서 드러나게 설계해서 학습자가 그 실패의 과정까지도 사용자가 학습하게 만들었다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획할 때 도전과 실수, 이 개선이 가능한 반복적인 설계 루프를 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역할 분담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모든 플레이어가 같은 캐릭터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맵의 구조에 따라서 뭐예요? 역할이 분리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획할 때는 콘텐츠 안에서 사용자 간의 협업 또는 분업화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UX 흐름과 사용자 동선. 사용자가 인터랙션이 너무 복잡하면 몰입이 깨져요. 오버쿡 같은 경우는 조작이 단순했어요. 동선은 전략적으로 설계했어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해 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UX 플로우라든지 이게 다른 말로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유저 전이맵 같은 거, 우리 UX 콘텐츠 기획 같은 거 아니더라도 UX만 할 때 유저의 전이맵 같은 거 그리잖아요. 이럴 때 유저가 불편감을 느끼더라, 이럴 때 유저가 행복감을 느끼더라 하는 것들. 자, 이런 설계들이 흐름이 어느 정도 보여지게끔 잡아놓고 구체화시키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자, 또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전략을 발견하게 하는 설계. 이게 결국에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도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전략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사용자가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게 재밌어가 아니라 우리가 재밌어야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설계하는 게 기획자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획자의 눈으로 콘텐츠를 다시 본다면 여러분들 오버쿡 안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오버쿡이라는 거는 목표와 의도가 명확했다. 행동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실패와 가능성과 반복 구조의 설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패 그 역할에 대한 분담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유용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UX의 흐름과 사용자의 동선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여섯 번째, 사용자가 스스로 전략을 개발하는 설계를 갖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 내지는 디지털 콘텐츠가 무엇인지 우리 충분히 고민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면 좋을지 오버쿡을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